강가의 평온한 물가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이 평화로운 날들을 지나가는 곳에 한 노부부가 작고 낡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부서진 나무와 낡은 지붕으로 임시로 지어진 것이었다. 반과 수희 부인은 이 강과 물의 지역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들의 생계를 그 물질로 이어가고 있었다. 맑은 날, 반은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며 간단한 식사를 위해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를 바랐다. 수희는 집에 남아 그물을 수선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평온했으며 하루하루 강물처럼 끊이지 않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곁에는 충실한 친구, 개 미트가 있었다. 미트는 황금빛 털을 가진 개였지만 이제는 먼지와 나이 때문에 그 색이 바래졌다. 미트는 똑똑하고 충실했으며 항상 그들 곁에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 작은 가정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매일 미트는 반과 함께 강으로 나가 나무 그늘에 누워 그가 그물을 당기기를 기다리거나 수희가 시장에 나갈 때 따라갔다. 어느 날 밤, 흐릿한 달빛이 물에 비추는 가운데 작은 집은 벌레 소리만 가득한 고요함 속에 있었다. 갑자기 미트의 큰 짖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빠르고 간절한 경고처럼 들렸다. 미트, 뭐 하는 거냐? 반은 일어나며 문 쪽을 보았다. 그러나 미트의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미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반의 옷자락을 물어 끌고 갔다. 그의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귀는 내려가 있었으며 꼬리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희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가서 확인해봐. 반이 말했다. 반은 기름등을 들고 미트를 따라 강가로 나갔다. 강변에 있는 나무 그림자가 물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반과 수희는 갑자기 물속에 떠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미트는 더 크게 짖으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저게 뭐냐? 수희가 놀라며 반의 옷을 꽉 쥐었다. 그 작은 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미트는 망설임 없이 강 가운데로 헤엄쳐 가서 힘껏 그 통을 물 밖으로 밀어냈다. 반은 재빨리 물에 들어가 도움을 주었다. 통이 물 밖으로 올라오자 기름등 불빛이 비추자 반과 수희는 충격을 받았다. 통 속에는 갓난아이 한 명이 있었다. 아이는 얇은 천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차가운 기운에 파랗게 변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약하게 들려왔다. 세상에, 아기야. 수희는 울먹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통 속에서 반은 젖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물에 젖어서 글씨는 희미했지만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수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리는 어깨를 움켜잡았다. 반은 아기를 보고 마음속에서 깊은 연민을 느꼈다. 불쌍한 아이야. 아이 엄마도 많이 아팠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건. 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트는 옆에 앉아 털이 다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구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반은 미트를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잘했어, 미트.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아기는 차가운 피부에 입술은 창백하고 숨이 약하게 쉬어졌다. 반과 수희는 잠시 생각할 틈도 없이
급히 수의의 낡은 외투로 아기를 감싸고 지느길을 지나 가까운 보건소로 향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오늘따라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수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하며 아이가 무사하길 바랐다. 반은 나이가 들어 발이 늦어졌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걸으며 기름등을 들고 길을 비췄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누구 없나요? 아이를 구해주세요. 젊은 간호사인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당황하여 문을 열었다. 수희가 품에 안은 아이를 보고는 즉시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둘러요. 이리로 데려와서 확인할게요. 반과 수희는 밖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1시간이 지나갔다. 매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간호사란이 나와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도 아기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하니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수희는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기는 괜찮겠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과 수희는 충격을 받았고 간호사는 말을 이었다. 보통은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 아기는 고아원에 보내져요. 거기서 잘 돌봐주고 운이 좋으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죠. 그 말은 돌아오는 길 내내 반과 수희를 괴롭혔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저희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날 밤 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 작은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기는 진료소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고 숨은 약하게 쉬고 있었다. 결국 수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에게 말했다. 반,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불쌍한 아기가 계속 생각나. 만약 누군가 입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시 불행을 겪지 않을까? 반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많고 가난해. 우리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수희는 반의 손을 꼭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할 수는 없어요. 반, 기억나세요? 그 아이는 운명에 의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만약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우리가 진료소에 가서 그 아이를 입양하자. 수희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요. 우리는 힘들겠지만 사랑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아침, 반과 수희는 아기를 입양하기 위한 신청서를 들고 진료소로 갔다. 그들이 입양 의사를 밝히자 간호사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감사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두 분은 나이가 많고 형편도 넉넉지 않잖아요.
이 아이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에는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수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못해요. 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사랑 없이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간호사라는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의 결단과 사랑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오세요. 방과 수희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료소를 떠났다. 돌아가는 길, 수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아기의 이름을 빈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그녀가 평생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날 이후 강가의 작은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 작은 생명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 반과 수희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그물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병든 아기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웃들은 모두 놀랐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시선과 속삭임을 보냈다. 저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신도 어려운데 병든 아이를 입양하다니. 이웃의 한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병든 아이라면 더 힘들죠. 그 두 사람은 과연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과 수희의 눈에는 주저함이나 후회가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운명에 의해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아기를 사랑으로 키워나갔다. 수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여 아기에게 한 숟가락씩 먹였다. 집에 있는 오래된 천을 잘라 기저귀를 만들어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매일 반은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며 아기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다. 이 아이 너무 적게 먹어요. 걱정돼서 그렇지 너무 약해질까 봐요. 조금씩 먹여보세요. 조금씩 먹이면 나아질 거예요. 반이 위로하며 말했다.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에서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은 가끔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이는 분유를 가져오고 어떤 이는 아기에게 따뜻하게 입힐 수 있는 낡은 니트 스웨터를 주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계란 몇 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기에게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세요. 한 이웃이 친절하게 말했다. 반과 수희는 그것을 받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을 가져다 주었다. 미트는 새로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빈이가 오고 나서 미트는 항상 요람 옆을 맴돌며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빈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미트는 항상 옆에 있었다. 마치 아기가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날 빈이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울기 시작했다. 미트는 크게 짖으며 수희의 옷을 물어당기며 경고하는 듯했다. 수희가 아기를 안고 달래자 미트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아기의 손을 부드럽게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미트야, 잘했어. 정말 아기의 좋은 친구구나. 수희가 미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니는 반과 수희의 사랑 속에서 자라갔고 미트의 보호 속에서 커갔다. 아기와 미트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비니가 걷기 시작할 때 미트는 항상 옆에 있었고 아기가 기댈 수 있는 지점이 되어 주었다. 저녁마다 수희는 비니를 품에 안고 집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았고 미트는 그 발치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비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순간들은 비록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록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반과 수희는 자신들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노동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인생의 시련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뜨거운 여름 오후 햇살이 강가의 방울버들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집 마당에서 비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르며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작은 발걸음이 흙바닥에 가벼운 소리를 내며 붉게 상기된 뺨이 귀엽게 발그스름했다. 반은 집 앞에 앉아 오래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수희는 그 옆에서 부채로 모기를 쫓으며 비니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심해. 너무 빨리 뛰지 마. 수희가 웃으며 말하며 비니를 지켜봤다. 갑자기 비니가 멈추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비니야, 수희가 소리치며 급히 아기를 안았다. 반은 그물을 던져두고 급히 다가와 두려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비니는 몸을 풀어놓고 약한 숨을 쉬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 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저없이 수희는 아기를 감싸 안고 반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수희와 함께 아기를 들고 보건소로 향했다. 지늘길과 구멍난 도로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비니를 살려야 한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간호사라는 급히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기는 위험해요. 빨리 상급 병원으로 보내야 해요. 간호사가 말하며 구급차를 준비했다. 여행 내내 수희는 아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빙아, 제발 우리를 걱정시키지 말고 꼭 버텨야 알겠지? 군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빙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희는 소리 내어 울며 가슴을 감싸며 말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 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부인인 쯔이 씨가 말했습니다. 의사 툰 씨는 그들을 보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매우 비쌀 것입니다. 부부께서는 정신적, 재정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그 부부는 응급실 문 앞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 씨의 얼굴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팔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반 씨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쯔이 씨는 눈이 붉어진 상태였지만
고개를 들어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그게 가장 값진 거죠. 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 씨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는 그들의 유일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밭을 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를 보자 그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소를 시장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아이가 죽지 않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반 씨는 소를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의 눈은 퍼미려 동물에게 슬픔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늙은 소는 부드럽게 소의 윤기 나는 털을 쓸어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 너도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란다. 소를 팔아서 얻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에 감동하여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하늘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힘내세요. 한 이웃은 쯔이 씨에게 작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 B의 수술날, 부부는 수술실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 툰 씨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험은 넘겼습니다. 쯔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늘이 저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부부는 아이를 돌보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쯔이 씨는 죽을 끓여 작은 숟가락으로 먹였고 반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많은 그물을 당겨 생선을 잡아 팔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지만 아이 B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야, B가 웃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있게 느껴지네요. 쯔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냥 B만 건강하면 더 바랄 게 없어. 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이 넘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그들은 매일 기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B는 삶의 빛이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B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B는 똑똑하고 순둥하며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아침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B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집을 치우거나 아침밥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숙제를 마친 후 B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하며 그 작은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B는 근처의 작은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B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번 돈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이 되면 B는 급히 음식점으로 달려가 수백 개의 접시를 씻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가운 물과 세제에 달아갔습니다. B야, 너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니? 음식점 주인은 B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B는 웃으면서 맑은 눈에서 결단력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비는 항상 충성스러운 게 미트를 따라갔습니다. 미트는 비의 곁에서 조용히 동행하며 그녀가 늦게 돌아오면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며 비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였던 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생활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비는 큰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던 날, 비는 손에 편지를 들고 기쁨에 찬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합격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며 기쁨과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한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먼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비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이 씨는 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참 대단하다. 하지만 건강을 잘 챙기고 너무 힘들지 않게 조심해. 알겠니? 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학교는 그들의 작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비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일하고서야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비는 매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러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작은 과자나 때로는 약이나 음식을 준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가져갔습니다. 비가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준비했고 반 씨는 강가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야, 너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항상 우리 걱정을 해주니 우리 정말 미안하다. 반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비는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스이 씨의 허리와 관절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반 씨는 자주 피곤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비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없어. 내 건강이 정말 중요해. 비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약을 살 수만 있다면 조금 피곤한 건 괜찮아요. 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끝에
비는 결국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비가 학사복을 입고 졸업장을 들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반 씨와 쯔이 씨는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힘든 몸으로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반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쯔이 씨는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힘든 일들이 모두 같이 있었어. 비는 무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옆으로 달려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졸업 후 비는 대기업에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녀의 재능, 근면성, 책임감 덕분에 비는 빠르게 적응했고 상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비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비는 사장실로 불렸습니다. 사장은 비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비 씨, 당신은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직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해외 유학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는 정말 큰 기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었고 이것은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떠오르며 그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두 분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고 그녀는 그들이 건강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회사에서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았어요. 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이 기회는 정말 크니까 너는 꼭 가야 우리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비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러 번 말렸지만 비는 결국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반 씨는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은 그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는 거의 하루 종일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여주고 그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밤 비는 잠을 자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야, 내가 너무 피곤하다. 조금 쉬어라, 반 씨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제발 빨리 나으세요. 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반 씨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으로 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저축을 사용하여 새로운 집을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집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쯔이 씨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야, 우리는 이런 집을 꿈도 못 꿨단다. 너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비는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편리하도록 비는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고향의 일은 도시의 일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비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는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식 후 비와 남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쯔이 씨는 감동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야,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충실한 손녀와 그녀의 다정한 남편과 함께 살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마당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비와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사랑과 희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